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문가 코너입니다. 에스텍파마의 황성봉 부장님, 원래 저희 그 토크아이티 시청자분인데 오늘은 직접 나오셔가지고 정보보호 트렌드 변화라는 주제로 저랑 이제 토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그 에스텍파마, 네. 일단 에스텍파마를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제약업계 홍보를 해야 아니면 되네. 모르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일단 에스텍파마가 어떤 회사인지. 네. 네. 대부분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설명할 때 주로 네. 어떤 네. 회사라고 많이 게시가 많이 대부분 합니까? 파마 만드는 약인지 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파마 만드는 약은 아니고 이제 그 저희 회사는 그 의약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의 한 60-70%를 이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그럼 공장도 있겠네요. 네, 공장도 같이 보유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약품에서 당뇨병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천식 치료제 등등 네네. 해서 원료를 만들고 이제 해외 수출하고 국내에도 공급하는 이런 전문 기업입니다. 상장 회사죠.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네. 자, 그 에스텍파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에스타파마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IT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제가 이제 그 ISMS나 PIMS 지금 통합되어 있는 ISMSP 심사원, 그리고 이제 PR라는 어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심사원, 그리고 보안 쪽에 관련된 어떤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의 도입이나 구축, 그리고 컨설팅 등을 이제 그런 다른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 하신 지는 얼마 되셨는데요? 그 활동하신 지가? 지금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인가. 아, 그렇게 오래됐구나. 오래되다 보니까 네, 네. 예, 많이는 못 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전문 심사원의 역할에서 이제 1년에서 한 2-3번 정도.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심사보다는 이제 그런 모의 심사라고 있거든요. 네네. 심사 전 단계에서 이제 그 모의 심사를 통해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보안 사항들, 결함 사항들을 이제 하는 기업들로 해서 뭐 증권 쪽이나 아니면 어떤 좀 중요 대기업 기업들, 그리고 네. 최근 이슈화되는 어떤 블록체인 거래소 관련된 업체들 등등 이제 그렇게 해서 내부 심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네. 그 ISMS, 네. PIMS, 네. GDPR. 네. 그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네네네. 뭐 일단은 짧고 네. 짧고 진하게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ISMS는 이제 인증 범위가 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의료 관련된 이런 의료 법인들, 그리고 대학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추가됐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이제 인증 기관으로서 그 ISMS 인증을 줘서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네. 이제 인증해 주는 제도고요. 네. 거긴 또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부분들은 PIMS라는 것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GDPR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저희 저기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이제 만든 것들인데, 이게 ISMS하고 PIMS라는 것들이 이제 또 통합이 돼서 이제 9월 10일자로 이제 행안부에 지금 고시가 돼 있고 입법 예고 돼 있어서 지금 저희 마찬가지로 심사원들 교육도 이제 계속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네네. 통합됐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간단하게 제가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심사원들한테 직접 이제 메일로 온 건데 공개했다 해서 이게 그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심사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 교육을 받는 전환 교육이고요. 이제 이 전환 교육에는 기존의 ISMS나 PIMS를 가지고 있던 이제 심사원들은 이제 하루에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인증 기준, 심사의 주안점 등을 이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네. 이해를 이제 교육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심사원 중에서 이제 ISMS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이틀짜리 교육을 해서 이제 제도에 관련된 이해와 이제 개인정보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PIMS 관련되는 심사원분들은 이제 ISMS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ISMS는 이제 기술적 심사를 주안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금 심사원들한테 다 배포됐어요. 그래서 네네. 일정을 다 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 정도에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심사원에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는 이제 기존의 ISMS하고 네. PIMS하고 나눠져 있다면 그렇죠. 이것이 통합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통합되는데 이제 ISMS만 받아야 되는 기업은 받으면 되고요. 이제 PIMS가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되는 기업들은 이제 ISMS P로 이제 하나로서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MS는 그거는 의무 사항입니까? 이제 의무 대상 기업도 이제 신청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블록체인 업체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공신력을 피기 위해서. 네, 그렇죠.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네네. 이런 환경들이 인증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충분하게 이제 그런 것들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네네. 이제
마케팅 목적도 있고 오케이.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나 가지고 있는 보호를 하기 위한 체계를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에 약간 좀 그 해당 기업 심사받는 기업에서 우리는 뭐 ISO 27000인도 있고 다른 뭐 인증도 받고 막 있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또 재반복적으로 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증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끔 그 범위들을 이제 그 제 20조에서 좀 다루고 있는 것들을 이런 정책이나 인적 보안이나 외부자 보안, 그 물리 보안, 재해복구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생략할 수도 있게끔 이제 다루고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관리 체계에서 이제 전체적인 큰 체계는 104개 통제 항목에서 102개로 지금 2개는 줄은 것 같지만 아, 너무 덜 줄었다. 네. 104개에서 한 70개 줄여야지. 네? 이제 통합하면 이제 이 인증 이제 체계는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그래서 근데 기준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초기의 그런 이제 이전에 초기의 ISMS는 초기 도입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많이 통제 항목에 다뤘다 그러면 네. 이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기본은 됐고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운영이나 관리되고 하고 있는 선상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제 항목으로 이렇게 많이 바꿨다. 아, 네. 네, 약간 더 실전적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자산이 뭐 분류돼 있고 관리되고 있어. 이게 자산을 잘 식별했어.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자산은 당연히 식별 잘 됐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 네, 그런 네. 부분들로 이제 다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 수립 운영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이제 보호 대책 요구 사항들이 이제 딱 그 타이틀만 이제 분야만 보기만 하면 네.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러니까 체계를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운영적 관점에서 딱 그렇죠. 체계시킨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다른 어떤 분들의 어떤 심사원분들의 의견에서는 그래도 뭐 하는 건 똑같은 구조다. 뭐 내용에 크게 바뀐 건 없다.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분야에 대한 항목들은 통합되고 이제 좀 구체화되고 이제 이 실제 어떤 이행에 대한 어떤 그런 증적들을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좀 기존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통합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인증 및 권한 관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기존의 그 접근 통제나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관리 쪽이라는 그 통제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좀 서로 같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눠 놓기도 했고 네. 개발 보안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침해 대응 관련되는 사항들을 이제 사고 예방이나 대응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큰 틀로 좀 묶고 막 그런 형태로 많이 네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으면 이제 이제 뭐 그런 사항들을 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해당 기업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가 이제 해당 기업에서는 많이 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ISMS하고 네. 이제 힘써서 합쳐지지 않습니까? 네네. 합쳐지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그거 인증을 받지 않은 네네.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네네. 있는 보안 담당자분들한테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할 때 네. 하나만 좀 이렇게 뭐 팁 하나 주신다면. 대부분 다 이제 컨설팅 업체를 좀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이다. 제일 현실적이고 이제 거기에 아. 이제 같이 이제 협의해서 그쪽 노하우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이제 우리 상태는 그 담당자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알지만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컨설팅 업체 좀 잘 이제 풀이나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일단 전문가분들을 잘 컨택하셔가지고 이제 하고 그 컨설팅 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배우셔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간혹가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맡겨서 그냥 결과만 얻고 그런 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갖춰갈 수 있게끔 배우는 형태, 컨설팅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네.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GDPR 쪽 부분들은 이제 뭐 제일 큰 이슈가 그거죠. 이제 구글이 제일 큰 이슈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EU에서도 이제 그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 주체의 권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놨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이런 가이드를 많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제 EU에 대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해설서도 만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드북을 대부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이제 해당 그 EU 쪽에 관련돼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면 한 번씩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기사 네. 사이트가 다 있는 거죠? 네,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네네. 이 해설서나 이런 설명이나 관련되는 것들은 잘 만드세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겠다는 것들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그 나왔던 10월 17일 기사인데, 네네.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그러면 이후에서는 지메일이나 유튜브나 구글 맵을 썼을 때 돈을 내라.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유럽 출시되는 새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뭐 지난 이제 7월달에 이제 EU에서 이제 부과된 반독점 벌금이 이제 5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그걸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EU에서 부과하는 반독점 벌금은 네. GDPR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 상관이 있는 거죠. 있는 이제. 겁니까? 예, 상관이 있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거버넌스나 어떤 정책이나 감사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관리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GDPR 위반 때는 나온 것처럼 이제 2천만 유로 관련돼 있는 그런 벌금, 그리고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에 높은 금액. 네, 높은 걸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완전 네. 차원이 다른 벌금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좀 상황이 있고, 개인정보의 범위도 이제 그런 어떤 온라인 식별자나 위치 정보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좀 사안인 것 결국 같습니다. 저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EU는 이제 뭐 반독점, 네. 뭐 이렇게 GDPR 해가지고 이제 5조 6천원을 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구글은 네. 자 그러면 낼 테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쓰는 네. 모든 스마트폰은 네. 유튜브건 지메일이건 네. 구글 맵이건 네. 이거 다 이제 공짜 아니야. 네. 그 돈 내. 유료로 이게 서로 바뀌어요. 그런 거네요. 네. 하여튼 결과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이제 서비스. 예, 어떻게 이제 할지는 이제 기업에서 해당 기업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그래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 근데 그것이 이런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서비스는 좀 더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다 생각이 되는데 네. 타겟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미국 기업을. 네. 한국 기업은 네. 실질적으로 네. 한국 기업이 GDPR에 네. 큰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도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5월 달에 이제 그 해당 그 내부 감사를 한번 했었을 때는 해당 담당하는 팀장분들이나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고, 그 관련돼 있는 어떤 지금 그 설명회나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솔직히 난감하잖아요. 이제. 네. 특히 그 글로벌 서비스는 없어도 아주 디테일하게 검색하고 대응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표됐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의사 결정은 해당 기업에서 해야 되겠지만 네네. 상당히 좀 많이 힘들고 어떤 뭐 기능적이건 정책적이건 좀 결정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렵고요, 진짜. 그래서 기업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판단하기가 힘들 겁니다. 거기도 지금 담당하신 팀장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네. 정체성에 대한 네. 그것이 아직 확실치 않은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뭐 구글에서는 이렇게 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희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당장 뭐 유럽을 막거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규제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따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들이고 따라가야죠 이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중소 중견 기업에서 이제 약간 좀 테마를 바꿔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말했다 그러면, 또 우리 나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항들인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술 보호 측면들을 다룰 것인가, 이제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체계나 이 중에서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제 닥쳐 있는 뭐 가까운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뭐 다양한 솔루션도 쓰고 정책도 만들고 이제 관리 체계는 가져가겠지만, 그러면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하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하는 자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내부 제보나 외부 제보, 사건 징후가 있었을 때 어떤 정보 보호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로그들이 있으면 어떤 로그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률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해서 보고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서를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뭐 해당 기업에 맞춰서 이제 접근해야 될 것들이고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어떤 그 해당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 그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어떤 기술 유출이 됐는데 이제 전직 네네. 직원들이나 또는 뭐 내부에서 어떤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경쟁사에 가서 나타났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런 중소기업, 중기업, 기술기업들은 많이 좀 갖추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큰 장표 한 장으로 설명을 했지만 네. 이 부분도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 상당한 고민이에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 그때 가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밸류가 있는 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플로우를 네, 투명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체계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특정한 필요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어떤 권한으로 해서 관리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관계되어 있는 어떤 회사들한테 갔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뭐 관련되는 전문가 네. 그리고 어떤 법률 전문가 네.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많이 그런 걸 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떤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기술정보유출센터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나 어떤 기관, 경찰청에서도 이제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 어떤 그런 사항들을 의뢰해서 좀 찾아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들은 이런 거를 사실 중소기업에서 네. 이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거버넌스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특정 어떤 포인트 솔루션으로 네. 이걸 커버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커버할 수 있는 아, 것들이 네,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제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네. 그 어떤 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제일 큰 키워드라고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분야를 제가 예로 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DRM이라는 건 많이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또 백업에 관련된 것들 네. 뭐 백업 관련되는 어플라이언스건 솔루션인 건 다 랜섬웨어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네. 하디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대체 문제 해결은 못하지만 음. 그거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뭐 백업 관련되는 것도 가져가고 또 실시간이냐 또 어떤 방법이냐 이제 그리고 이제 정보 유출에 관련되는 것들은 DLP 관련된 솔루션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이 났죠. 이제 DRM이라는 업체는 어떤 문서 중앙화의 성격과 DLP를 흡수하려 했고 또 DLP라는 업체는 또 문서 중앙화나 DRM을 흡수하려 했고 아, 네. 또 문서 중앙화 업체는 또 DLP와 DRM을 흡수하려 했고 또 백업도 가져가고 최근에 이슈인 랜섬웨어 가져가려고 그러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는군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문서 중앙화 업체가 지금은 제일 잘 나가. 네. 네, 다 그렇게. 통합이 돼버렸으니까. 네, 거기서 지금 가져가고 SMB 시장, 중견기업 시장도 그쪽으로 많이 그 사례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윈백 사례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특정 어떤 이 산업군들이 네. 이제 많이 이제 좀 걷어내고 네. 새롭게 뭐 문서 중앙화 쪽으로 많이 그 통합되고 있는 환경으로 많이 보이고 주변에서도 계속 이제 그렇게 문의를 그러니까 문서 들어옵니다. 중앙화 솔루션이건 네. 문서 중앙화 서비스건 간에 네. 그 안에 그 다양한 이제 보완적인 요소들이 네. 다 임베드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제 그거 하나면 네.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제 뭐 지금 현재 본다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또 모르겠죠. 이제 네, 또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어떤 산업군 DLP나 뭐 DRM 업체가 그와 이제 그래서 중앙화를 좀 더 흡수하면서 네. 넓게 아니면 또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지금 이게 문서 중앙한 예인데 네네 예죠. 이게 다른 분야도 네.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네. 뭐 이게 IoT 똑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에 네. 이 안에 네. 보안이 네. 또 다 임베디드 돼가지고 네. 이 서비스를 하는 솔루션 네. 하는 회사가 다 네. 커버하는 네. 뭐 이런 식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어떤 기술이나 이제 정보보호 시장을 저희 본 겁니다. 이제 정보보호 시장만 봤었을 때
어떤 기술과 제도와 이제 시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술, 시장, 제도라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모르겠고 그 상황에 맞춰서 기업의 현실에 맞춰서 이제 계속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가야 되고 그래서 뭐 기술이 먼저냐, 뭐 시장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먼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먼저가 되면 그게 따라서 맞춰서 빨리 변화하고 제도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되고 제도에 맞춰서 늦었다고 그러면 빨리 만들어 가야 되고 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을 뭐 창출할 것인가, 뭐 대응해 갈 것인가, 시장을 지향해 갈 것인가는 이제 선택을 빨리 해서 네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장 진입도 마찬가지로 시장 진입을 규제할 것인가, 뭐 자유규제할 것인가도 지금은 빠른 선택이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계속 그런 선택을 이거냐 저거냐 따질 때는 아닌 네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들어서 뭐든지 뭐 요새 뭐 저희 톡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스몰 스타트거든요. 네. 또 스몰 스타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기업에 네. 이제 IT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워낙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제도도 변하고 있고 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보안 얘기를 했지만 네. 보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뭔가 작은 거라도 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해보라는데 그렇죠. 해보는 것도 네. 그것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분들한테 네.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네.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찾는 것들은 이제 쉽게 뭐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나 아니면 그 전문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옮기는데 내 분야에서 관련성이 높은 거, 잘 알고 있는 것들, 그걸 바로 접근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뭐 내부적인 어떤 뭐 보고랄지 기한을 통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한 번 뭐 안 됐어. 그러면 안 됐으니까 뭐 다음에 안 될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뭐 돈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돈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든다 그러면 작게나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팀원이 됐든 뭐 팀장이 됐든 뭐 누구든지 한 번은 너 그걸 왜 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왜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충분히 설득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굳이 하지 마. 그렇게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 많이 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네. 힘들어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든 해보라고 하지 말라고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가까운 분부터 내 위에 상사 옆에 있는 동료 뭔가 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저 뭐 전에 교육에서 뭐 어떤 파이썬이 있다 그러면 파이썬 한번 배워볼까? 당장 얻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배우면서 부딪히면서 실패하면서 또 얻는 게 있거든요. 네. 통계를 한번 배워볼까? 최근에 빅데이터에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뭐 쪽에 한번 이런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아니면 블록체인 한번 배워볼까? 네. 교육의 장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얻고요. 뭐 저희 토크IT 한번 물어보세요. 네네. 제가 이런 기업에서 어떤 걸 했는데 뭘 한번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전문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런 툴들도 오픈 소스도 엄청 많습니다. 네네. 네, 한번 설치해보고 보안 쪽 분야에서 잘 뭐 엔지니어 있던 아니면 정책 관리자로 있던 담당자로 있던 있으면 뭐 포렌식 있으면 포렌식 오픈 소스도 많거든요. 네네. 돌려보고 한번 어떻게 찾아보고 네, 그런 형태의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오늘 네. 뭐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기 하여튼 좀 많이 좀 긴장도 되고 그러지만 하여튼 네네. 네, 두 번째라 그래도 좀 편하네요. 전혀 긴장된 것 같지 않은데. 아, 네, 그럼 오늘 하여튼 고맙고요. 네. 11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